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 3대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고요. 근데 이번 주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주 장을 보면 추세적으로 쭉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 장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캔들 차트로 보면 이런 형태로 움직였는데 그 월요일 날 되면서 금요일 날 쭉 좀 양봉을 좀 크게 만들면서 올라갔던 걸 월요일 날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으로 왔다 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오르락내락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서 이 방향성을 잡기 어렵긴 한데 관세 정책만 가지고 이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는 않았지만 지금 터치는 하고 걸렸었는데 살짝 위에 들리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해야 될 지지선인데 이게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깨진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얘는 여기서 한번 들렸다가 상승 강도를 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한 방에 뚫은 거거든요. 밑으로 쭉 밀려 내려오면서. 다음 주도 좀 기대됩니다. 일단은 지표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뭐 이 장을 보시면 이렇게 최근 한 달간 이 원자재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간 단위도 좋지를 않고 이거는 이제 금인데 금은 사실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밀려 내려온 걸 보면 그거에 비해서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얘가 구리 같은 게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게 좀 희한합니다. 물론 이제 구리 쪽에 조금 이슈가 있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곡물 쪽도 아직 경기 수축을 뭐 한 방향으로 계속 밀리는 형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 그 에너지 쪽은 좀 그런 쪽으로 없잖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오펙 쪽에서 증산이나 그러니까 2차 감산 두 번째 감산 그 부분을 이제 증산 쪽으로 터닝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얘기 때문에 유가 한번 충격을 세게 받았다가 다시 약간 머리를 들고 있긴 한데 유가는 계속 그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 경제 지표도 그렇고 유가에 대한 생산자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미시건 심리지수 뭐 이런 것들 다 봐서 악화되는 좀 둔화되고 하락하는 것들을 이미 좀 봤고 지난 동영상이나 이럴 때 다 보여드렸죠. 이거는 이제 시카고 연준에서 하는 게 금융시장 상황을 좀 보는 거거든요. 모니터링하는 건데 장기적 추세를 놓고 보면 얘가 약간 불안정성을 띄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제 높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닥점에서 근접하고 바닥점에 있긴 한데 최근 트렌드는 약간 머리를 들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 여기다가 이거는 매크로 쪽을 약간 감안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2월 들어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로존은 20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렸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반대로 올리는 액션들을 보이고 있어서 혼재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당 폭을 내렸거든요. 사실 4.5에서 보시면 2.65까지 내렸으니까 거의 2%좀 못 내렸죠. 그런데 1% 후반대 정도 내려왔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 경제가 그렇게 탄력을 받고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뭐 한 1년 정도 전후 그 정도는 기다려야 경제 반응이 오겠지만 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거든요. ISM PMI가 서비스업 그다음에 제조업 다 나왔는데 제조업 지수는 보시면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50.3 아직 경기 하방을 의미하는 50을 깨진 않았는데 다양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S&P에서 발표하는 그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약했던 것 같은데 얘는 밑으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들렸습니다. 살짝. 강도가 윗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은 아니고요. 옆으로 기는 패턴입니다. 지금. 그리고 경제지표 중에서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이거 애틀란타 연준에서 산출하는 GDP 나오거든요. 매식이 나오는 경제지표를 가지고 GDP 1분기 GDP를 미리 산출해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초반부에 그러니까 1월 말에는 이렇게 전 분기 대비 3%를 넘게 예측하고 있다가 2월 딱 들어서서
2% 중반, 초중반대로 얘기하던 게 갑자기 밑으로 확 밀려서 마이너스대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는 지표마다 사실은 GDP를 좋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많이 확대하는 건 사실 순수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좀 의심이 가긴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관세, 중국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로 수입을 때렸을 거예요.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에. 그러면 순수출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겠죠. 수출은 그만큼 안 늘어나는데 수입만 막 대량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지표 나온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고용과 관련성이 좀 있는 지표거든요. 요거는 평균 주간 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평균 주간이라네. 평균 시간당 소득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5에서 4.0으로 오르긴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게 4.1 예상치가 4.0으로 예상치에 하회했죠. 요거는 뭐 전월비니까 전월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이제 문제는 전월비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노동 시간인데 주간 평균 노동 시간. 요거 보시면 요것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죠. 전월비 증가도 하락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용 지표들인데, 이게 전월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15만 1천. 전월 12만 5천인데, 원래 예측으로는 15만 9천을 예측했는데, 15만 1천으로 예측이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식어가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 지금 이 강도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지, 작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약간 내려오다 다시 재상승하는 패턴을 약간 회복되는 패턴을 보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페이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4.0에서 전월 4.1로 증가했고 예측치보다 높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U6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준실업 상태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여타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8%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실업률하고 U6는 같이 보면 U6는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도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 중간에 추세적으로 지금 바닥은 여기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두 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얘가 여기서 강렬하게 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옆에서 개걸음으로 왔다 갔다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개걸음으로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이게 고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애매모호하니까 주식시장에다가 시그널을 강하게 던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던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게 가장 좀 어려운 거고요. 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추세를 타면 그게 투자 결정을 하는데 쉬운데, 그런 형태는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수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왜 보는 거냐면, 이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수가 이게 전체 근로자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급여를 받는 뭐 자영업자 이런 거 빠진 거예요, 사실. 그 데이터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근로자 수인데, 이 근로자 수고 나머지 것들은 요거하고 요거는 신규 실업사원 청구 건수입니다. 주간 단위로 나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요 세 개는 그 해당 달에 신규로 고용된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표되는 통계 데이터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조합해서 보는 건데, 요 연두색, 요게 ADP라고 하는 민간 급여 처리 회사에서 산출하는 당월의 민간 부분의 고용 예측치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연두색은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신 이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숫자에 요번 총 숫자에서 전월 총 숫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번 달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ADP 난팜은 한 달 만에 이렇게 아래로 세게 빠졌고요. 쭉 빠졌고.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수가 한 달 늘어나는 건 살짝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리고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추세적으로는 주간 단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 주간 단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아직 그 3월 달은 이제 이제서야 나왔으니까 아직 추세를 모르고 이렇게 좀 추세 트렌드를 유지한다면 매월 신규로 고용되는 고용 숫자는 추세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뉴스보다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그 공무원들이 민간과 그 어떤 관련된 일을 뭐 연계돼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민간 쪽에서도 해고가 뒤따라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작용하고 있다고 뉴스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무원 조정이 민간 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자꾸 주식시장이 짓눌리거나 이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행위를 계속하는지는 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정권 초반기에 이런 거 눈치 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으로 일단 정권 초에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을 때 몰아붙여 놓고 그 다음에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까지가 연준 의장 임기일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새 임기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들여서 강력하게 금리 조작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다시 경기 부양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움직이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에너지 압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드러났지만 이제 오펙 사우디나 이런 데를 건드려서 유가를 밑으로 쭉쭉쭉 밀어내리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는 안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피스칼 오일 프라이스라고 브레이크 이븐 피스칼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재정적으로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해야만 재정 적자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유가가 90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이외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거는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UAE. 이게 지금 49달러대고요. 그다음에 이게 쿠웨이트거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81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67달러 아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UAE 같은 경우 괜찮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뭐 여기 쿠웨이트 뭐 다른 국가들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지금 뭐 60, 70달러대 아래로 내려가면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석유를 팔아서 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적자 재정 형태로 가야 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트럼프가 무엇인가를 딜을 하고 주요 석유 생산 업체들한테 증산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는 거는 유가를 좀 낮춰서 그 충격을 좀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면서 뭔가 챙길 건 챙긴 다음에 다음번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이런 주식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가만을 좀 뒤로 밀어놓고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정책을 통해서 뭔가 돈을 당겨야 자기가 그 다음번에 진행할 수 있는 소득세 폐지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이거 주봉으로 좀 볼게요. 네, 주봉으로 보면 이 지금 강렬하게 밑으로 쫙 밀려 내려갔거든요. MACD가. 이 거의 저점 수준까지 다 밀려 내려왔어요. 이 직전에 조정받았던 저점 에리어를 뚫었고 지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등할 시기가 인접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반등 강도가 센 건지 아니면 반등 강도가 이런 형태를 유지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밀려 내려왔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밀려 내려왔다가 들리긴 하지만 MAC가 상대적으로 덜 들리고 이런 형태를 미미한 형태, 특히 RSI가 바닥에서 기는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반등해서 전고점으로 빨리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면 이게 바닥권을 요 지표들이 기면서 얘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아래로 조금씩 더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차트를 살짝 바꾸고 다시 볼게요.
제가 기술적 분석 지표 다 치우고 볼린저 밴드만 넣어놨는데,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은 50입니다. 그러니까 50주 이동 평균선이 중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볼린저 밴드가 여기 바닥점까지 딱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움직였었던 걸 보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탈 강도, 이게 한 화요일쯤 될까요? 목, 수, 금, 화요일날 이때가 일단은 시그널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매수 타이밍에 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단기적 변동성으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일정 부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번 주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이 중앙에 있는 파란 라인, 이 파란 라인이 이렇게 지금 꺾였죠, 아래로.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내려오는 과정 중에 여기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거는 강도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올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눈에 확 보이죠, 지금. 그렇게 일정 부분의 기간, 거의 2주 동안의 기간을 지금 움직였거든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단박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게 추세선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얘는 추세선이 약간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 죽어버리면 여기도 내려오는 상태에서 추세선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22년도에 조정받은 겁니다. 추세선이 계속 살아있다가 여기서 보면 강렬하게 밀려 내려와서 터치를 하고 다시 들렸는데, 얘가 쭉 내려올 때 추세선이 아니고 밀리고 있죠, 그죠? 밀리고 있습니다, 추세선이. 그러니까 이게 밀렸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추세선을 뚫지 못하거나 뚫더라도 이 강도가 약하면 이게 밑으로 조금씩 더 흘러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의 형태를 2025년도에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현상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정확하게 그런 패턴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반등할 어떤 포인트는 왔습니다. 근데 반등하는 그 반등 강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2022년도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22년도는 보면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 2022년도는 움직임이 어떻게 됐냐면 계속 실업률이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지금 패턴은 지금 내려가는 패턴이 아니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지금 상황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조정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업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전체 고용수로 보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좀 길게 보면, 자, 이렇게 길게 보면 2022년도가 여기잖아요. 요 사이. 여기 전체 고용수는 쭉 늘어나고 있죠. 2025년도는 여기인데, 물론 패턴으로 보면 이때 올라가는 강도가, 그러니까 매월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가 일정 수준 많았어요, 지금보다는. 지금은 신규 매월 고용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약간 누웠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게 있긴 하지만 아직 전체 고용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고용 시장은 아직 충분히 녹익은 시장은 아니었고, 지금은 충분히 녹익은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정점을 맞이하고, 여기 정점을 맞이하고 이렇게 고용이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조금 더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하고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2022년도 추세적 조정의 움직임하고 이때의 추세적 조정의 움직임하고 지금 추세적 조정의 움직임은 경제가 말하는 펀더멘탈이 좀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때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는 약간 짓누르는 형태가 아니고, 뭐 IRA, 칩스법 이런 거 막 다 끌어다 당기고, 그러니까 경제를 막 돌리려고 하는 패턴으로 움직였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은 트럼프가 자꾸 짓누르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작년에 저한테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냥 안일하게 주식을 대처해야 될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전에 계속 논쟁이 됐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요새 최근에 안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입니다. 이거 그 미국의 10년하고 3개월, 그다음에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계산한, 그러니까 텀 스프레드나 기간 스프레드, 국채 기간 스프레드인데 우리가 과거에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뒤에 일정 수준이 지나면 경기가 수축하는데 요번에는 너무 오랫동안 경기가 수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칙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논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수축한 건 얘가 정상화된 다음입니다. 이 제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경기가 수축한 게 아니고 얘 플러스로 역전된 다음에 다시 정상화된 다음에 지금 경기가 수축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일정 기간 지난 뒤에 지금 보시면 얘가 살짝 3개월 국채하고 10년 국채 사이의 차는 플러스로 됐다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왔지만 다시 머리를 들고 여기 2년 국채 수익률과 10년 국채 수익률과 2년 국채 수익률의 차는 지금 플러스 패턴으로 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대로 놓고 보면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물론 얘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각 상업은행들의 대출 기준, 그러니까 대출 기준에 대한 부분, 뭐 대출 수요에 대한 부분, 그다음 그거 이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조건들, 대출 관련된 뭐 이런들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보면 그게 이 시기에 있었던 그런 형태로 움직였느냐,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제 지표가 움직이는 거,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움직이는 부분들 하고 이렇게 이제 채권 간의 국채 간의 텀 스프레드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로 이렇게 터닝해서 올라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주된 이유가 기준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요 시점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역전됐던 게 정상화된 요 시기, 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빨리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빨리 내려왔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연준이 경기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떠받쳐야 된다는 액션으로 그 액션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와서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가 다시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이 패턴과 지금 현재 일어났던 패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얘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때의 펀더멘탈과 지금의 펀더멘탈까지 놓고 보면 이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조금 더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는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단기 조정으로 끝날 줄 알아서 반등했던 게 그렇지 못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추세적으로 붕괴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걔는 끝말로 가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행정 정책이 경제를 전 세계 경제, 미국 경제에 주름살을 주게 될 것 같은 움직임이 지금 강력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일정 부분 매수할 타이밍은 됐고, 매수했다가 들린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잘 하다가 일단 한번 매도를 해서 이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번 방향성을 측정하는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한번 들렸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매매해서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현재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들렸을 때 포지션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다가 일단 일정 부분 포지션을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사실 이 강도가 약하면 이때 밑으로 쭉 밀릴 때 다음번 강력하게 밀고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밀렸다가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밀리는 요시가 되면 이 강도가 낮으면 들리는 강도가 낮으면 쭉 밀렸다가 다시 하면서 추세적으로 한참을 한 10개월을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요거처럼 한 두세 달 조정받았던가요, 이때가? 예, 요거처럼 긴 건데 우리는 지금 조정받은 게 지금 2월 들어서 조정받았으니까 지금 한 달도 아직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정의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좀 더 크게 뭐 경기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관점에서 정말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논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여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요 바닥이요,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바닥이요, 이런 바닥의 시점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쪼그라들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 투자로 이게 저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얘가 여기를 뚫고 고점 여기를 부딪혀서 뚫고 쭉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지금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가 이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할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